사망한 대학생이 21호로 불렸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1호부터 20호까지 있었다는 얘기고요. 21호 뒤에는 몇 호까지 있었냐라는 걱정이 나오는 대목인데 함께 보시죠. 숨진 대학생 A씨 사망 전까지 함께 감금돼 있던 피해자 40대. 감금 순서에 따라 1호, 2호, 3호 번호. 사망한 대학생은 21호. 사람이 아니라 쓰고 버리는 폐타이어 취급받았다. 2층 침대에서 묶어서 몽둥이로 때리고 정기 고문했다. 이거 언론이 밝혀낸 겁니다. 외교부 장관 국회 나와서 저희 몰랐어요라고 얘기하는 동안 언론 등이 밝혀내고 있었어요. 자, 지금 반장님 이 대목 좀 심각해 보이는데 한국인 피해자가 몇 명 있을지 모른다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전혀 알 수가 없죠.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부끄럽지만은 왜냐 저렇게 번호로 불리는 것은 저들이 이것을 교환하는 상품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 말하자면 이쪽인 범죄단지에서 이쪽과 이쪽에 서로 돈 받고,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뭐 장기 매매까지 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쓸모없어진 폐기하는 형태가 되는데, 그래서 서로 사고 파는 형태거든요. 범죄 조직들 간에 중국 조직과 저쪽 조직과 연결해 갖고 팔고, 그러니까 이 애초에 조직들이 납치할 때부터 비용을 들이고 비용을 서로 나눠서 하는 하청 재하청 구조가 연결되는, 이거를 저만 알고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거 국정원이 알아야 되고, 그죠? 경찰 정보 파트가 알아야 되고, 알아야죠. 당연히 외교부에 정보 파트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셔야 될 사안 아닙니까? 바로 국정상황실에서 보고가 이루어져 갖고, 그래? 그럼 이렇게 해라고 지금 돼야 되는 건데, 근데 저거를 언론이 해서 이제서야 이게 너무 황당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언론이 알고 있었다. 이게 대통령이 아셔야 될 사안 아닙니까, 이거?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대학생의 생존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좀 날카로운 둔기로 맞아가지고 뼈가 보여 있었어요. 목부터 종아리까지 팔다리 다 피멍이었고요. 이 친구가 계속 한국말로 아픕니다. 병원 좀 보내주세요. 주는 거 항상 잘 먹고 잠 많이 자면 금방 회복해. 숨을 못 쉬겠어요 형들. 막 이러더라고요. 국민 3명이랑 부축해서 1층 픽업 트럭에 태웠어요. 차에서 벌써부터 몸이 축 늘어져 있었어요. 안타깝습니다. 저렇게 심한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호소하자 항생제 먹어라 라며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우리 국민이 당했는데 구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김희정 의원님, 어느 여당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군대라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정부가 누구라도 보냈습니까? 캄보디아에? 지금 더 기가 막힌 거는 뭐냐면 외교부가 입장문을 냈거든요. 그러면은 그 입장문에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크게 2가지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입장문에 현재 생사가 불분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외교부 입장문에요? 예,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요. 이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보이스피싱의 가해자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입장문 언제 나온 겁니까? 외교부가 이달에 냈습니다. 이달에요? 11일, 이달 10월 11일. 한번 봐도 돼요? 이 외교부 입장이에요, 진짜? 네. 기사도 보도됐는데 읽어드릴게요. 외교부는 11일에서야 이번 사건 관련해 첫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언론 보도 이후 333일 만이다. 라고 하면서 외교부는 피해자 탓을 했다. 범죄에 자발적으로 가담한 사례가 많다. 이들은 잠재적 피싱 가해자다. 말이 됩니까?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순간에도 자기들 피해 나가고 국민들에게 책임을 돌리느라고 바쁜 이 총체적인 부실을 보여주는 장면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할 말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죠. 그럼요. 여기에는. 그리고 제가 앞서 6월 27일 날 국제적으로
이 발표가 됐습니다. 앰네스티 보고서 제목이 캄보디아의 사기 시설에서의 노예 제도, 인신매매 고문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여기 보면 53곳에 대해서 어떻게 방문을 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감금당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나오고 인터뷰 응한 사람 중에 한국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국제 공조도 아까 굉장히 대처를 잘했던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랑 함께 국제 공조를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모르면 물어나도 봐야죠. 인도한테 그럼요. 어떻게 했냐. 그리고 성공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국제 공조를 같이 하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대사는 이렇게 공석으로 했지만 주한 캄보디아 대사에서는 그냥 그 초치 작업도 굉장히 늦었는데 그냥 불러서 경고하는 수준으로만 그쳤습니다. 그런데 주한 캄보디아 대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코리안 데스크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코리안 데스크가 왜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부 경찰들이 파견될 때는 우리 대사관에서 경찰이 근무를 하면서 그냥 저쪽 나라 경찰이 주는 정보를 그냥 받아서 오는 정도만 하는 거고요.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를 한다는 거는 캄보디아 경찰 안에 한국 경찰이 아예 책상을 설치를 하고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네. 그냥 막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피해 국가로 알려진 나라들이랑 합동 데스크라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등 다양한 해결 방법은 있다라는 말씀을 외교부에 드립니다. 그 논의를 23일에 한다고 합니다. 경찰이. 자, 외교부 입장이 논란인데 이번 달에 낸 외교부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외교부 입장은 사실 왜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장님. 전문가들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뭐냐면 많은 피해자들이 이게 범죄인지 모르고 속아서 가서 감금되고 이 피싱 범죄에 강제적으로 동원이 됐잖아요. 근데 외교부 입장은 범죄 가담자들이다, 가해자들이다, 잠정적 가해자들이다. 이건 사실관계가 맞지 않잖아요. 우리 국민이 속아서 감금돼서 범죄에 강제적으로 활용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피해자 감성이 전혀 없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해자예요, 범죄 가해자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렇게 말한 이유는 지금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은 위해를 당하잖아요. 캄보디아를 떠나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그들은 알잖아요. 캄보디아 경찰이 매수당해 갖고 떠나기 전까지는 항상 죽음의 위협을 간다는 거 아니까 거기서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난 여기에 뭐 이제 있을래요, 가담했어요라고 할 수밖에 없죠. 안전한 상태에서 물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순진하다고 해도 이상한 거고요. 외교부의 직원들이. 예. 그리고 아주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일부는 적극적으로 예, 가담자가 있을 수 있을 수 있다. 있죠. 범죄자가 있을 수 있죠. 아니, 그거는 나중에 파악하면 되는 거지.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걸 굳이 입장문이라고 얘기할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절대 피해자 감성이 너무 없는, 이건 해서는 안 될 얘기죠.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자, 김주영 의원님, 그러면 외교부 입장문대로라면 몰라서 속아서 감금당하고 고문당하고 마약도 강제로 먹이고 물고문 당하고 항생제 먹이면서 이렇게 구타당하면서 어쩔 수 없이 범죄에 가담됐으면 안 구한다 이 말입니까? 뭐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외교부. 그러니까 어떻게 외교부가 그런 입장문을 낼 수 있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특히 그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데 다 동원돼가지고 그 피해자들이 할당량을 못 채우면 고문당하고 이렇게 반복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장기 밀매, 가장 손쉬운 안구 적출 뭐 이렇게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 내에서 알려진 이런 범죄 단체만 해도 50개라고 해요. 그러면은 파악 안 된 단체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그 범죄 조직이 굉장히 많다는 것인데 실제로 범죄에 의해서 그 벌어들인 돈이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다는 것이고, 이게 캄보디아 현지 자국민들과 연계된 게 아니라 외국인에 의해 벌어진 범죄이고 또 피해자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어떤 범죄를 처리하는 우선순위에서도 상당히 밀리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아니 우리 K 수사력 아니었나요? 굉장히 수사도 잘하고 뛰어난 어떤 그 스마트한 경찰 또 수사기관, 이게 알려져 있던 걸로 저는 아는데 왜 이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미온적이고 굉장히 실력이 이렇게 형편없이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화가 나는데요. 그래서 외교부에서 이런 황당한 입장문 내지 말고 적어도 그럼 뭐 한시적으로라도 뭐 외교부. 여행. 자발적 가담자들은 잠재적 피싱 가해자. 그러니까
여행 뭐 허가 지역으로라도 뭐 설정을 하든지 지정을 하든지 여행 제한 국가로 지정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외교부 차원에서. 아니 이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외교부가 저러고 있으면 대통령실 차원에서라도 범정부 뭐 구출 기구를 할지 합동 기구를 할지 재난 대책 본부를 할지 이런 거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TF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뭐 늦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나오지가 않아서. 아니 대통령이 그래서 바쁘시면 답답하죠. 총리라도 수장으로 해서 만들어야 될 정도 사안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러니까 지금 외교부가 저런 식으로 좀 자발적이냐 뭐 이게 잠재적인 뭐 가해자냐 이런 말 한가해 보이고요. 일단 우리 국민들이 지금 사망, 실종 이게 지금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몇 명인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외교부가 저런 한가한 얘기를 하고 있을 때냐라는 질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야당 뭐합니까 이런 거 질타 안 하고. 어제 국감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문제 제기를 했는데 어제 외교부 장관 답변 태도를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답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TF에서도 사실은 외교부, 이제 경찰, 국정원 이렇게 공조가 필요한데요.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현지 그 대사관의 수장이 공석이니까 정보가 제대로 없고 또 경찰은 경찰대로 외사국이 지금 없어졌으니까 이런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의 민주당이 그냥 단순 이 사건이 오기 전에 구조적으로 경찰의 구조나 국정원의 구조를 상당히 왜곡시키면서 운영해온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대사도 새로 임명되기도 전에 그냥 꼴보기 싫은 사람들은 전 정권 임명한 사람들은 다 들어오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런 사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하나의 사건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의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 총력을 다하라라고 특별히 거듭 지시를 한 만큼 정부가 움직여줘야 됩니다. 자, 반장님, 지금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모든 수사력과 외고력을 총동원해야 할 때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각각은 자기 일을 해야죠. 예. 경찰청은 지금의 빠른 시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팀 2개, 3개를 꾸려서 바로 보내면은 그게 뭐 사실 뭐 여길 뭐 보내라 마라 이런 문제는 미리 보내면 됩니다. 네. 가서 거기서 현황 파악을 하면 됩니다. 그 상황을 먼저 하고 외교부 장관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파악하는 영사 조력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네. 자, 일단 현황 파악이 시급해 보입니다. 관련된 속보 나오면 또 저희가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배상훈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반장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